이 회사는 거지 같아. 이 회사는 되게 별로야. 이 회사는 복지가 거지 같아. 그럼 빨리 때려쳐야지. 근데 그런 놈이 희한하지. 네. 이 회사는 뭐가 문제고. 회사 운영하시면서 반드시 피해야 될 유형이나 특징 그런 거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은 직장이라는 조직 내에서는 내 방향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정답이 없어서. 일단은 나는 워라밸이 되게 중요하고 생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단순히 여기는 나의 생계의 수단이야. 이게 나의 인생은 아니야. 이것도 틀린 건 아니거든. 최대한 그래도 여기서 좀 편안하게 있고 부정적인 거 잘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있으면서 정년까지 잘 버티고 개인적인 재테크를 하든 개인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든 이것도 나쁜 건 아니란 말이야. 객관적으로 나도 내가 직장인이면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전신적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때도 나도 그런 마음가짐이었고. 근데 이런 시야로 보면 지금 하는 얘기들이 되게 틀릴 수 있어. 나는 내가 한 번 사는 거 내가 직장 생활 하지만 내 인생을 정말 갈아놓고 임원으로 가는 사람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지만 내가 그러다 저기를 가보겠다. 이런 사람들이면 좀 해당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선은 자기가 좀 정해놓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내가 뭐 직장인이 아니니까 지금 감히 내가 뭐 직장에 대한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어렵다. 너가 지금 인터넷에서 본 것 중에 한번 어떤 게 좋다고 나오는지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입장에서 공감 능력이 없으면 소통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공감 능력이 없는 것과 공감 능력이 없는 나쁜 놈은 다른 거잖아. 네. 공감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니컬하게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 나는 컴퓨터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회사에 주어진 일만 내가 하면 돼. 굳이 공감 능력이 없어도 업무를 잘할 수 있거든. 반면에 공감 능력이 너무 강해.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만 강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편차가 생기겠지. 뭔가 집안 사정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한테 더욱더 공감할 거고. 그게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직장의 놀이터가 아니잖아. 무슨 친목 모임 나갔어. 그럼 당연히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 만나야지.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는 얘기해야 되고. 놀러 나오는 게 아닌데 공감 능력이 중요한가? 나는 좀 어렵다고 봐 그게. 그러면 대표님 생각하기엔 뭐가 좋을까요? 정확하게 피해야 하는 유형은 불평불만 많은 놈들은 피해야 돼. 이 회사는 거지 같아. 이 회사는 되게 별로야. 이 회사는 복지가 거지 같아. 그럼 빨리 때려쳐야지. 근데 그런 놈이 제일 오래 다녀. 희한하지. 네. 이 회사는 뭐가 문제고. 그런 놈이 제일 오래 다닌다고. 정말 그만둘 사람들은 조용히 그만둘 준비를 해. 왜냐면 내가 그만두는 걸 알면 안 되잖아. 나 이직 준비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이상합니다. 뭐 이걸 얘기하는 게 큰 득이 없잖아. 뭐 불평, 불만이나 뭐 뒷담화나 뭐 회사 욕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게. 그냥 이 습관이야. 물론 함부로 우리가 단죄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매사가 그래. 항상 뭐가 불만이. 아니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불만이 많아. 나도 오늘 지금 내가 금융에 이제 높으신 분하고 식사하고 왔는데 뭐 일 얘기하려고 만났는데 뭐 이슬람 얘기, 로마 역사 얘기, 터키 얘기. 진짜 졸리더라고. 막.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막 그랬는데 이야기 뭐 범위도 광범위해. 막 뭐 전쟁 얘기. 그러다가 내가 마음을 딱 바꿨어. 20분 있다가 안 끝날 것 같은 거야 이 얘기는. 오늘 내가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왔다고 생각해야겠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데이터를 듣고 내가 지금 시간 내서 인문학 강의 들으러 갈 짬이 안 되잖아. 좋은 분을 만나서 내가 이런 인문학 강의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를 내가 내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딱 들으니까 이야기가 좀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적었어. 이제 그때부터 한 번 더 공부하려고 이제 유전 중에도 뭐 바크 유전에 대한 얘기, 샌드윌, 뭐 이슬람. 이런 거를 이제 쭉 듣고 왔어. 요는 불만을 만들려고 사람은 계속 불만을 만들 수 있고 생각의 차이야. 좀 이걸 좋게 생각하려면 좋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도저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최악이다. 그러면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지.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고 뭐하고 해도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고 나는 내 긍정적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의 멘탈이야. 그럼 괜찮은데 나는 내가 그런 마음이 되게 센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나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면 나 딱 잘라. 좋은 얘기하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 왜? 나도 그거에 동화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인터넷 보면 뭐가 있니? 사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공감이 안 돼. 왜 피해야지? 너 그 안에 들어서 같이 정치를 하면 되잖아. 조직도 해서 세력이 없어 올라갈 수 없어. 어느 라인을 탈 거냐 정해야 돼. 우리가 금융사나 거래처들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하면 우리도 뭘 보냐? 저 사람이 임원 갈 사람인가를 봐. 그리고 그 라인을 잡아. 긴가민가에 그럼 둘 다 잡아. 확실해. 그럼 이 사람 자꾸 우리가 이 사람 밀어주는 거야. 네. 매출 밀어주고 같이 임원 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 임원 되면? 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직장인이면 따라 올라갈 거고. 네. 우리 같은 회사는 그 사람이 주는 베네핏을 받아. 물론 더럽고 치사하지. 많이 살아야 60년이야.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네. 내가 60년 안에 이거 고칠 자신 있으면 바꿔야지. 내가 대기업 회장돼가지고 그런 놈들부터 자르면 돼. 이게 쉽냐고. 불가능하잖아. 네. 그럼 어떻게 내가 적응해야지.
거기서 사내 정치하는 사람하고 자기 라인 만드는 사람, 나는 피해야지. 그럼 뭐 외톨이 되는 거야. 그죠? 걔네가 빨리 갈까? 사내 정치하는 애들이 빨리 갈까? 물론 라인을 잘못 잡으면 나락을 가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내가 가는 방향이 저 꼭대기다. 그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편안하게 여기서 워라밸을 즐기면서 하는 직장인이 내 꿈이야. 그러면 굳이 정치를 따라가지 않는 게 맞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는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봐. 사내 정치라는 거는 뭐냐? 하위 조직에 대한 통솔력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거든. 물론 베이스는 이 사람이 좋은 건 아니야. 이런 습관을 우리가 버리면 좋고 정말 깔끔하게 이 업무 평가도만 보면서 우리가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누구 라인이냐? 어느 사장 라인이냐? 지금도 우리나라가 대기업들 대표이사가 바뀌잖아. 그 밑에 라인들 임원이 싹 바뀌어. 이게 현실이야. 아니, 대기업도 그러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거를 쉽지 않다는 거야. 사내 정치의 끝판왕이 뭐야? 노조지 노조. 회사랑 강경하게 싸우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노조는 되게 나빠. 하지만 직장인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회사에다 뭘 불만을 얘기하고 했더니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뭔가 막 불합리한 일이 생겨. 그래서 노조로 가는 거지. 회사와 싸워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요거는 이게 정답이 없는 얘기인데 무조건적으로 사내 정치하는 사람 피해라. 그거는 아주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또 뭐 있어? 성과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내가 올라가는 게 목표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평가가 떨어지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얘 때문에 내가 심적이 가리고 너무 밑에 직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 일 많아진다고. 나는 이 직장은 그냥 직장일 뿐이야. 그럼 그런 사람이 좋지.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지. 서로 일 많이 안 하고 한쌍냐만 딱 하면서 안 잘리면 되는 거야. 어차피 우리나라 못 자르니까 이제 내 가치관이 뭐냐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내가 사실 공감이 안 가는 주제라서 그래. 또 하나만 더 얘기해봐. 인터넷에도 어떤 얘기가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일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거나 뭐 이제 그런 사람들. 나는 직장일 뿐이야. 네. 그럼 피해야지. 내 마음이 다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근데 내가 정점에 가는 게 목표야. 그럼 우리 사장이 긍정기복에 막 심한 사람이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오늘 지금도 사장단 회의하잖아. 쟤떨이가 날라와. 내가 2달 전에 들은 실화야.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이 싫으면 같이 뭐 쟤떨이 던지고 나가야지. 그걸 버텼던 사람들만 거기 있어. 근데 내 가치관이 뭐냐의 차이야.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인생을 살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또 맞아. 그렇잖아. 뭐 쟤떨이까지 맞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해? 평신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나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을 되게 숭고하고 대단하다. 오늘 마음이 아파. 어떤 책임감과 무게가 있길래 그걸 버틸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사장도 마찬가지야. 사장도 회사에서는 사장이지. 나가면 우리가 뭐 있냐? 중소기업도 아니야. 우리 같은 회사 다 소기업이 소기업. 그래서 지금 아파트 시행하는 게 하나 있잖아. 내가 뭐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을 이제 가면 우리가 일을 좀 빨리 진행하려면 접대 비슷하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무례하게. 그걸 왜 우리가 견뎌? 뭐 하는 거야? 병신하고 꺼져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아파트 999세대짜리야. 못 짓겠지. 그쵸. 물론 못 짓진 않을 거야. 어떻게든 절차적으로 하면은 뭐 법령에 위배된 게 아니니까 짓긴 짓겠지만 그 사람 계속 인허가를 안 내주면 이자 내다가 망할 거야 아마. 세상에 그런 일 투성이라고. 그걸 함부로 맞다 틀리다 뭐 정치질하는 놈 만나지 마라.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만나지 마라. 아니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내 위에 있으면 내가 이제 그때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 아니 유튜브의 문제는 편협하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세상에 그런 건 없어. 우리는 한 번 사는 거고 내 인생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거냐 저거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 정해져 있는 무슨 우리가 햇반이 아니야. 3분 딱 돌리면 됩니다. 뭐 이게 아니라고. 직장 생활이라는 거 참 어렵다.